오늘 이제 스피노자에서 이제 마지막 대목을 한번 봅시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제 에티카가 역시 핵심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론이 에티카를 뒷받침하는 책이고, 또 신학 정치론은 서구 이외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다가온 책은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책이고, 그래서 에티카에서는 정치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주로 이제 윤리학의 테두리 내에서의 어떤 그 자유로운 삶,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그 이분법,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에티카에 짙게 깔려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예습된 삶과 자유로운 삶이고. 자,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궁극 목표는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속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감정에 지배된 상태죠. 파시용, 정념, 파시용에 이제 지배되는 이제 그런 삶이 예속 상태인데,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행복에 도달할 것이냐. 서양 그 윤리학사를 보면은 그 그리스에서 연원하는 그리스 로마적인 가치하고 이제 중세 기독교적인 가치가 좀 다른데, 그리스 로마적인 가치의 정점에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윤리가 필요한 거고,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 넓게 말하면 유신교겠죠. 유신교적인 그 가치에는 어떤 하나로 아주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의무, 신에 대한 또 세계에 대한 어떤 의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강하죠. 양자의 지향점이 좀 다른데, 근대에서 그 행복의 윤리학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스피노자라면은, 의무의 윤리학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칸트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적인 가치에 속해 있지만 유난히 의무를 좀 강조하는 그런 철학은 모두 이제 스토아 철학이고, 스피노자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 직물적인 가벼운 의미에서 행복보다는 어떤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이성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어느 정도 당이라고 할까? 가치가 이렇게 깃들어 있는 그런 의미의 행복이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철학은 스토아파하고 이제 상당 부분 유사하죠. 그래서 스토아적인 가치하고 이제 스피노자를 비교해 보는 건 흥미로운 일인데, 그러나 이제 스피노자는 이성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성에 의한 감정의 정복을 간단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지, 역으로 말하면 이제 감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자 하죠. 정신과 신체를 독립적 실체로 보는 데카르트의 경우, 이런 경우는 정신이 물체에 독립해 있는 거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서로 이제 붙어 있죠.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실체적인 면에서 볼 적에 정신이 신체와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정신의 어떤 고유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데카르트는 확고하게 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원론이 성립하지 않지. 정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신체의 정신이죠. 우리가 그 정신을 정의할 적에 신체의 관념이 정신을 했죠, 그죠? 그 정신과 신체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체가 어떤 타자들과 다른 물체와 계속 관계에 맺으면서 변형되어 가죠. 모디파이 되어 간다면 그 신체와 맞물려 있는 정신 역시 똑같이 변형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체가 변형되어 가는데 정신은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 개체인 내가, 개체라는 거는 결국 신의 표현의 끝자락에 있는 건데, 그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떠내려가는 형국을 띈다. 그래서 사부 정리 3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제한되어 있으며 외부적 원인들의 힘에 의해 무한히 앞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늘 수동적 감정, 즉 정념의 예수당에 살아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파시옹이라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스피노자도 그 연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윤리학적 사유의 한 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좋음과 나쁨이죠. 또는 이제 선과 악.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음, 나쁨은 조금 더 그 그리스적인 뉘앙스가 강하고 선, 악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그 서양으로 말하면 치자면은 기독교적인 뉘앙스가 강한데 어쨌든 그 좋음, 나쁨 또는 선과 악인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선과 악이 더 이상 객관적 가치 문제가 아니고 주체 욕망 및 활동 역량, 이 감각, 가감, 주체 욕망과 활동 역량, 피시상스 다지르죠, 그죠? 파워 오브 액트죠, 그죠? 그 파워 오브 액트의 증가와 감소, 즉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문제죠. 그러니까 선악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슬픔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따라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선이고 슬프게 해주는 게 악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사랑과 미움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를 그 핵으로 하고 결국 감정을 지배되느냐 아니면 그것부터 해방되느냐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핵심 문제는 문제틀이란 말은 이제 현대 차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문제장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문제장 또는 문제틀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의 세계. 이 일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친 비유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 이 문제의 어떤 하나의 해죠. 솔루션. 그죠? 이게 해고. 이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일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일의 세계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일의 세계를 해로 가지는 문제를 파악했더니 이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래는 문제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해를 얻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쉽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이건 그래도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해를 보고서 문제를 읽어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예인데, 진화 과정에서 예컨대 어떤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 그 새로운 종이 탄생한 거를 확인하는 거는 뭐 쉽다 뭐 어폐가 있지만 힘들고 쉽죠. 뭐 화석을 발견한다거나 뭐 등등도 이렇게 우리가 그래 캄브리아기에 이런 게 생겨났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론적 깊이를 갖추려면은 얘가 이 세상에 생겨난 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야.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문제에서 요 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을까를 읽어내는 거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환경이 뭐 홍수가 났는데, 식량이 이렇게 부족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 전체 장을 읽어냈을지 우리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르 프로블레마티크라는 거죠. 프로블레마티크. 이게 알티세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했던 건데, 둘레지식으로 말하면 이제, 현실적인 것, 액츄얼한 것과 벌츄얼한 것, 잠재적인 게 문제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어쨌든 그 수평자 윤리학의 핵심 문제 틀은 노예와 자유인의 문제 틀, 예습된 삶과 자유로운 삶의 이제 문제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평자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면, 그는 자유로운 동안에는 선과 악의 개념을 결코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과 악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속성을 느끼기 때문에 노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지. 결국 선과 악이란 인간 실존의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들,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의 다름 아닌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더 본래적인 것은 인간이 예속 상태로 살아가느냐,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느냐. 결국 여기에서 이미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칸트 이래의 근대성이 이렇게 농밀하게 나타나는 철학들을 이제 주체 철학이라고, 서브젝티브 필로소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이라는 얘기하고 관계없는 거죠. 주체적이라는 얘기죠. 주체 철학인데, 이미 여기도 수평자에게서는 이미 상당히 벌써 주체 철학이죠, 이게. 그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인간의 예속 상태냐, 자유로우냐하고, 기쁨과 슬픔, 내지는 사랑과 미움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상관적으로 성립하는 게, 결과적으로 성립하는 게 선과 악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언어로 배우면 실감이 안 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봐야 되는데 살 수가 없지. 타임머신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감정이입을 해봐야 돼, 감정이입. 선과 악이라는 게 아주 명백한 객관적 실제성을 가지고서 삶의 모든 걸 지배했던 그런 세상으로부터 볼 적에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얘기인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